5일 전 이사회에서 쫓겨났던 샘 올트먼이 근로자들의 요구로 결국 다시 복귀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행동주의가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행동주의에 이어 근로자 행동주의가 태동되는 계기가 됐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 도입 문제도 이 올트먼 모델로 이사회 구성에 오너와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자, 이럴 경우에는 횡재세 도입보다 더 큰 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이 단연 샘 올트먼의 복귀 소식이 큰 화제였습니다. 월가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창업자, 오너라든가 예. 전문적인 CEO들도 내가 근로자로부터 얼만큼 사랑을 받을까 하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샘 올트먼의 그 복귀 소식 가져가서 굉장히 한 번 정도 곱씹을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로자들이 대환영이죠. 그렇죠. 사실 샘 올트먼이 지난 17일 날 이사의 전격적인 횡포랄이죠. 횡포 때문에 이제 쫓겨났는데요. 결국은 주주 행동주의 태동했던 계기다 해서 근로자의 그 770명 중에 약 90%에 해당되는 700명 이상이 그렇죠. 동참할 뜻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가면 기업은 고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의 밸류를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인사이터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밸류로 만드는 것은 근로자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로 연결되는 것은 주주들이거든요. 그러면 오픈 AI가 고세 위기를 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 요구대로 올트만을 복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뭐 월가는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까 우리 그 홍익국께서 기대 인플레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난항의 오펙이 있고 이 자체를 보면 이렇게 증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습니다는 예. 월가에서 올트만의 그 복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3대 주가가 비교적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올트만이 자 내가 이룰 수 있는 체제로 CEO에 복귀해야 되니까 이사의 개편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사의 개편을 요구해서 예. 자 오너와 대주주의 이렇게 대변하는 이 사이에서 이룰 수 있는 이 사회를 좀 바꿔달라. 예. 이룰 수 있는 사회는 뭘까? 오너뿐만 아니라 대주주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CEO와 근로자들이 또 투자자들이 함께 이렇게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 주식회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장점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도 창업자의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걸 밸류로 만드는 것이 근로자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고 그걸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이 고객이거든요. 금융상품도 고객이 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올트먼의 복귀는 주식회사의 장점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변질됐는가 하는 걸 근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면 그동안 오너라든가 창업자의 약자 위치를 했었던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그래서 CEO를 데리고 와야 AI의 고사에서 AI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가들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앞으로의 기업 경영이라든가 투자자의 관계라든가 근로자 관계에서 굉장히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하신 것 중에 행동주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예전에 행동주의 하면은 뭐 행동주의 펀드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또 헤드라인을 보면은 행동주의 펀드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행동주의 헤드펀드들의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예. 과거처럼 내가 근로 관계를 했다 해서 수동적 자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특히 MZ 세대라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행동주의로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장치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장세였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그 개인 투자의 욕구를 좀 펀드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다. 예. 과거의 전통주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A에 투자했으면 거기서 뭐 콩에 매주를 쓰든 간에 수익이 나오면 나한테 주는 것만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이거 투자를 했는데 예. 저쪽에서 잘못하더라도 수익이 나면 내가 투자가 잘못한 식인가 하는 쪽에 이렇게 상당히 이해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걸 연합해서 주구조 가치 극대화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행동주의 헤드펀드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행동주의 헤드펀드가 본래 목적을 위해서 잘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행동주의 헤드펀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면서 이렇게 수단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M&A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자막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M&A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했습니다. 저 수단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저 행위가 뭘까? 울프백 전략이다. 1위 대 전략이다. 기업 사냥꾼으로 인식해다 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주주들의 가치를 증대한다.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 이건 명목이다. 결과적으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목적은 출발은 괜찮았습니다는 예.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이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금은 최근에 보면 굉장히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기승을 부린다 이런 표현이 좀 붙었던 것 같고요. 네. 자, 행동주의 해지 펀드들이 사용하는 전략들 참 무섭습니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 이익을 대변한다고 물론 명목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AI 회사에 투자할 때 예. 가장 실패 보는 케이스는 내가 투자 대상 기업이 고사해서 죽는 경우입니다. 기업이 투자해서 사람만 있으면 예. 사실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발생하지 개인 투자 입장에서 가장 손실은 투자 대상 기업이 그렇죠. 고사했을 때가 가장 손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적으로 그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개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하지만 칼 아이콘 뭐 듣기만 하더라도 예. 다들 아실 겁니다. 가전 명목이죠. 맥도날드 문제라든가 서든 포인트라든가 밸류 액트라든가 그다음에 엘리언 매니저 폴싱어가 있었던 예. 오늘도 삼성전자 합병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조일은 논설시장이 굉장히 좋은 글을 썼습니다는 예.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든가 그다음에 알타폭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다 기업들을 자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죽였습니까? 다음 장막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도 죽였습니다. 그게 포드라든가 US 스틸이라든가 물론 이제 포드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는 예. US 스틸이라든가 야후라든가 AI라든가 폴푸드 같은 이런 기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가치 극대화 이렇게 해서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1위 대 전략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죽였으니까 개인 투자에 큰 손실이 발생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 믿을 수 없다. 그러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활동은 굉장히 상당히 위축되고 예. 우리가 홍앤커가 진행하는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폴싱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가 잘 안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 연대 그 대신해서 개인 투자 연대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힘을 규합해서 연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활동이 위축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대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디지털이 이렇게 굉장히 극대화되는 상태에서 이제 개인들도 집단 지성을 통해서 서로 연대가 됐죠. 예. 그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동학개미다. 미국 같은 경우는 러민푸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국마다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이 행동이 나라를 구할 만큼, 중시를 구할 만큼 이런 쪽으로 세가 연대됐다. 결국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예. 개인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서치에서는 예. 과거는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싸다, 아웃사이더다. 너희들이 알면 뭐 하느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든가 그 이코노미스트는 인싸다. 예. 이렇게 했지만 최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 효과에서 보면 자 인싸에 해당되는 제도권의 이코노미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외국자만 이탈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매도 금지 3주가 됐습니다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 자본이 결국 한국 증시를 받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믿으면 홍콩의 사우스 모닝 포스트의 외신 기자들은 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믿으니까 나도 명성이 떨어진다. 예. 이런 게 이제 오죽했으면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빨간 줄을 좀 그어야 되는데 진짜 왜 빨간 줄을 예. 그어야 되는데 왜 안 걷느냐? 그만큼 아주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결국은 한국 증시가 그나마 2,500이 버텼던 된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가들이 영대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계기가 아하크 인베스트먼트의 실현과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 연대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 행동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자, 우리가 아하크 인베스트먼트 하면 사실 캐시우드에서 돈 나면서 한때 이 사람이 안 등장하면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초기에는 빅테크 업종을 투자해서 급성장했습니다는 코로나를 맞으면서 굉장히 만용을 많이 부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51만 달러 간다. 이거 믿고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 씁니까? 그렇죠. 3만 6천 달러입니다 지금. 51만 달러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테슬라 액면 분할 전에 언제 간다 그랬어? 5천 달러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230달러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3 하면 한 1,000달러? 아니, 1,000달러가 아니죠. 한 690달러? 예. 이렇게 되죠?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만들었던 돈나먼지 캐시우드가 당신 믿고 내 돈을 아크 인베스트먼트면 그 정도의 예측 가지고는 내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당신 쫓겨나라. 이렇게 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거의 지금은 등장하지 않는 것도 한때는 방송에서 아침에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됐죠. 예, 그렇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함께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됐죠. 마치 서학개미의 굉장히 미국 주식을 살 때 이 사람이 돈나먼지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거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 아하크인베스트 창립자든 기업에서 보면 도덕적 행위를 하는 금융사든 뭐든 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연계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해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이렇게 투자 이익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그런 가능한 인프라가 됐다 보니까 직접 연대해서 나가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주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이 당초 이사회는 이 오너와 대주주의 편이 아니냐, 이익을 대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사회도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요? 네, 이사회도 많이 변해가고 있죠. 예. 사실 그 창업자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쫓겨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창업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든가 예. 또 주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든가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적 행위가 좀 상당히 문란하든가 이런 측면에 있으면 쫓겨난다. 그 사태들이 한번 과거 사태를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첫 CEO가 기억나십니까? 에버하드거든요. 이분이 로드스타 이걸 출시가 지어놓은 그런 거로 인해서 투자자들 많이 손실시킨다. 당신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지연되다 보니까 주주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사의 행동주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리고 유명한 야후의 제리 양도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이제 이렇게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한 거절로 인해서 당신 투자 판단을 제대로 못했지 않았느냐. 결국 쫓겨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취빌슨이라고 여성 비하 발언, 도덕적으로 많이 사생활의 문란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근로자를 창피하고 소속된 근로자를 창피하고 투자자를 당신 믿고 투자했는데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당신 쫓겨내.
그래서 이렇게 이사에서 쫓겨냈거든요. 예. 그리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뭐 예적 케이스입니다는 그때 당시에 맥켄티스 판매 부조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쫓겨났다가 복귀되는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에게서는 이사회를 더 본인의 친정 체제로 됐습니다. 본인의 친정 체제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결국 창업자의 이익을 번역하기 위한 오너의 이익을 번역 이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결국에 따라서는 근로자라든가 그렇죠. 주들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 근로자 행동주의도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너라든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자, 단 한 표를 한 의사결과를 한 표만 왔다고 해서 모든 걸 차지할 수가 있냐? 주식회사라는 것은 가치에서 당신을 믿고 투자해서 기업 밸류를 만들고 서프라이 디맨드에서 주가를 형성시켜 주는데 왜 의결권 한 표가 더 많다고 해서 모든 거를 전부 재혼을 부리느냐 하는 측면에서 근로자 행동주의가 태동했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샘 울트먼이 당신도 이해하기 어려서 자 5일 전에는 전격적으로 이사에 퇴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근로자들이 90% 이상이 샘 울트먼이 안 오면 안 됩니다. 눈물을 짓고 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사회적으로 보면 샘 울트먼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예. 근로자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서 다시 복귀하는 사태가 이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행동주의, 근로자 행동주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 CEO인데요. 보다 못한 바이든 정부도 요즘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행동주의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론 머스크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로자들 관련해서 작년에 트위터 인수했죠. 적대적 예민에 있죠. 이 적대적 예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는 트위터 인수해놓고 근로자를 50%를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FTC 미국의 사실 독점적 거래에서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독점적해서 전횡을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서 FTC 리나 칸이 있는 FTC에서 직접 방어에 나섰던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공동적이 됐었죠. 예. 자, 두 번째 보면 머스크가 투자자 이익을 반하는 행위들이라든가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을 반하는 행위들이 지금 최근에 나타났죠. 예. 그게 바로 스페이스X 부분. 자, 스페이스X 부분도 국내에도 투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패에서 두 번째 실패를 했으면 거기에 믿고 투자자들한테 사실 왜 실패했느냐를 정확하게 겸손하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내 돈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스페이스X를 투자했는데요. 근데 두 번에 걸쳐 실패해놓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뒷배서 온단 말이에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당신 뭐 하는 거냐? 스페이스X 투자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X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많이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짜 뉴스면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위면에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 위면에 국가로부터 위면에 바이든 정부가 나서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자, 일론 머스크 이렇게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이사회에 정식으로 바이든 정부가 머스크의 CEO 행위를 정지시켜라. 정지시켜라. 이 요구가 들어갔던 거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사회에서 보면 오너의 이익도 반영하고 개인 투자가 이익도 반영하고 근로자 이익을 반영하는 사람들 같이 이사를 구성해서 그래야 주식회사의 이점이 장점을 하면서 국가 공익에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너라든가 그것이 CEO의 소위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죠. 예. 오직 배운 국가에서 해당 이사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CEO 행위를 정지시켜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부까지 나서는 환경이 됐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행동주의 이론 자체가 어느새 근로자 행동주의라는 단어까지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들의 의사결정도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은 종전에 같은 경우는 이사하면 오너에 맞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CEO에 맞는 사람만 임명시켰죠. 예. 그다음이니까 어떠냐? 거수기만 잘하면 되죠. 근데 이사의 멤버들은 근로자 입장도 반영해야 되고 주식회사니까. 예. 그다음에 고객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도 반영해야 되는 이 사회가 그런 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밸류는 누가 창출합니까? 상품은 누가 사줍니까? 사회적 책임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 같은 경우에는 자 오너의 입장만 다 하는 거수기가 자 이사 인력풀에서 그 사람만 저 사람만 무조건 되고 자 무조건 되고 손들어 그러면 그 사람만 오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사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냐 그때 당시에는 뭐냐 맡은 기업의 철새 이사들은 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거수기만 잘하는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오너 입장만 대변해 주니까 근로자라든가 그다음에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반하죠. 예. 그러면 최근에 논의되는 횡재세 뭐냐 하면 자본을 이용해서 이렇게 초과 이익을 누리면 거기는 횡재세를 부과해야죠. 근데 이번에 울트먼 모델을 계기로 한번 보자. 예. 앞으로 이 사회는 근로자 행동도 주주 행동이니까 골고루 이제 앞으로는 반영된다. 그러면 주식회사 장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장점이란 건 뭐냐면 기업을 만든 사람의 이익도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주들의 이익도 가져가는 거고 고객들의 이익도 가져가는 거고 사회적 기능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가져간다면 분배 문제가 오너에 의해서 IT도 부처 다 부처인 거에 따라서 초과 이익을 누리는 과거의 모습에서는 횡재세를 부과해야 되지만 지금 횡재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쪽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왜 자본주의에서 횡재세를 붙여야 되느냐. 주식회사의 장점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고 주주화라든가 기업 가치를 하는 근로자의 관계만 잘하면 횡재세 같은 걸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내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그리고 횡재세 도입 등 이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공매도 금지 문제에 대해서 외국 자본 이탈하지 않는다. MLC에 퇴출하지 않는다. 결국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방송을 국내 증권사가 외국 자본 이탈한다. 환율이 급등한다. 주가가 떨어진다. 대부분 이렇게 분석했을 때 방송을 할 때 제가 그런 자막이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거냐? 제가 윤석열 정부도 요새 굉장히 많이 세게 두들깁니다.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공매도 금지 3주 전 가는 거네. 배터리 아저씨들, 투자정의원분들 이런 분의 역할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분법치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횡재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횡재세 보면 우리 것처럼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경제는 효율성 증시거든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이거 경쟁력이 있다. 내 자식 경쟁력을 해야 된다. 경쟁력 키워야 된다. 좋은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제에서 자본의 희소성 법칙에서는 자, 경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거기에 쫓아갑니까? 민주주의는 1인 1표제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있는 사람들보다는 밑에 사람을 지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위 피라미드에서 마트모브 피라미드를 지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는 효율성 중시하는데 자 민주주의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사실은 밑에 계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횡재세 이 놀이가 이렇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생각하지 않고 경제 생각하지 않고 표만 올린다면 밑에 사람들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 사람 다 훌륭하신 분인데요. 경제와 민주주의 간의 미스매치를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주의 근본을 흐트러질 수 있는 굉장히 화폐격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태입니다. 과거 횡재세를 부과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존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장점을 잘 살리면 횡재세 같은 극단적인 자본주의 손실을 하는 시장 경제 손실을 초래하는 근본 손실하는 그런 거를 도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본주의 자시의 주식회사 장점을 발휘하면
굉장히 횡재성 효과 이상의 이렇게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것이 이번에 울트만이 이렇게 울트만이 복귀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을 창업하시고 하는 사람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주식회사 장점에서 내 고객과 주주와 근로자로부터 얼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됐을까? 울트만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횡재세와 또 올트먼 모델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